지난 영상에서는 어려운 재무제표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바로 투자지표를 활용하여 5초 만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지표를 활용할 경우 어려운 재무제표를 감각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지표란 무엇일까요? 투자지표란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재무제표 상의 숫자에서 투자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투자지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5개의 투자지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나열하고 이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EPS입니다. EPS는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기업이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해 주주의 몫이 얼마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크면 클수록 주주의 몫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겠죠? 다음으로 PER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은 저퍼다, 고퍼다라며 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퍼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션의 약자로 주가 주식 비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PER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한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눌 경우 PER이 나옵니다. PER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본전을 뽑는데 얼마나 걸리냐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일 경우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1000만원의 수익을 보려면 10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주가가 10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한 주당 순이익은 100원일 경우 PER은 10입니다. 즉, 순이익인 100원이 10년 동안 발생하면 1000원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PER은 해당 주식의 저평가 및 고평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그럼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PER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당 기업의 PER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평균 PER과 비교를 할 경우 상대적인 고퍼 저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PS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BPS는 주당 순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은 보유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만의 순수한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 BPS입니다. BPS는 기업이 망했을 때 기업을 청산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한 주당 얼마나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BPS가 현재 주가보다도 높다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PBR인데요. 이것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수치로서 시가총액이 자본총계의 몇 배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죠. 현재 기업의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지는 지표로서 보통 PBR이 이를 기준으로 낮으면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망해서 기업을 청산했을 경우에도 주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며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지표를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처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월세가 1000만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수하실 것인가요? 대부분 매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월세가 1000만원씩 나온다면 1년이면 1억 2천입니다. 10년 동안 월세를 모은다면 12억이므로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월세 1000만원이고 발행 주식 총수는 집 한 채 12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월세가 EPS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주가가 5,000원이네. EPS가 3,000원이니까 5천만 원인 주택이고 1년치 월세가 3천만 원이니까 월세는 250만 원. 이라고 감각적으로 빠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 바로 매도할 경우 12억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매수하겠죠. 왜냐하면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2억이라는 차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BPS, PBR입니다. 기업이 내가 사자마자 바로 부도가 나도 PBR이 1보다 낮을 경우 청산한 금액이 더 많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PBR과 BPS를 활용하여 적정 주가를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PBR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여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추측하는 방법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인 BPS로 나누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앞으로 빼볼까요? 간단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양변에 주당 순자산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결과는 PBR과 BPS가 곱해지면 바로 주가가 나온다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PBR과 BPS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지표는 이미 지난 시기인 과거의 투자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재무제표 상태와 올해 예상되는 재무제표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상될 경우 투자지표로 산출된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낮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는 아주 간단한 매매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전후사항 관련 없이 투자지표로만 활용한 것이고 산업, 기술, 앞으로의 재무상태 등 상당 부분을 무시한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에서 절대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투자지표는 바로 ROE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투자지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ROE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알 수 있는 투자지표입니다. 시장 금리보다도 낮은 RO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는 높을수록 좋은 지표이며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려운 재무제표를 투자지표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를 단순한 투자지표만을 활용하여 해석하기란 사실상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지표 자체가 재무제표의 숫자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을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빠르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다트였습니다.